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구하기 했는데 그 다음에 자료를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받아쓰기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죠. 펜이 있으시다면은 받아쓰기를 제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받아쓰기를 여러분이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두 문장은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들려주시고, 두 번째 거 들려주시고, 첫 번째 거 들려주시고, 두 번째 거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받아 적어 보세요, 한번. So why consider it now? Polls show 80% of Americans favor it. So why consider it now? Polls show 80% of Americans favor it. So why consider it now? Polls show 80% of Americans favor it. 예. 다 되셨죠? 이 정도면? 이래도 안 들리면 모르시는 거예요. 나 이건 확실히 들었다. 첫 번째 문장. 확실히 들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어야 돼요, 제가. So, why consider it now? consider spelling. C-O-N-S-I-D-E-R? 끝인가요? 그래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없어요? in? considering? 아, 네, 틀렸습니다. 책 나갈 뻔했다. 네, 뭐 들리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달랐어요. 이따가 제가 정답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좀 어려운데. 네, 안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자신이 없고 아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손을 못 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걸 왜 제가 이거 물어보냐면요. 받아쓰기의 의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3, 4번도 있는데 이건 길어서 이 정도면은 3, 4번 했으면 나가실 것 같으니까 3, 4번 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 중에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다. 1번이다. 네, 1번 한 분이었고 2번이다. 2번이 그래도 맞네요. 네, 2번이 맞습니다. 1번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될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두 번째 문장하고 연결 관계를 생각하면요. 첫 번째 건 말이 안 돼요. Why consider는 형용사죠.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가 돼버려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걸 지금 고려해 볼까요? 왜 하필 그걸 지금 생각해 보는 걸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땐 consider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법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들어서 적는 것하고 그 괴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해줍니다. 아, 맞아. 그랬지.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갖고 있던 건데 내가 실제로는 못하는구나, 못 듣고 있구나라는 거를 찾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번 들으면요. 이 부분 다 놓치고 지나갑니다. 말의 틀이라든지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게 도와주는 방법이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는 듣기 공부가 아닙니다. 문장 구조에 대한 틀을 탄탄히 해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거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셨나요? 자, 뭐가 맞을 것 같나요, 일단? 2번? 2번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4번입니다. 왜 다른 게 안 되는지를 일일이 따져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세 개 중에 하나 이거 적으신 분들 많을 거고요. 홀도 많죠. 홀은 없네 여기. 홀 있죠. 여러분 홀 적으신 분 있죠. 홀. 네, 홀이라고 적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폴을 이렇게 적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폴 이거를 단수로 적고 쇼라고 적은 분도 있을 거예요. 폴, 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폴 단수 적고 쇼 적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적으셨나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에 S 붙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들을 때 그렇게 못 듣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여전히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하고 다르구나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favor라는 동사를 많이 보신 적이 없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본 적 별로 없으니까 favor를 동사로 쓸 줄 모르는 겁니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물론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장 구조를 모르니까 또 단어를 모르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나요? 좀 이따 시간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받아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구 문장 정리를 바로 넘어가는데, 받아쓰기 했으면 이제 체크 과정이 있긴 해요. 근데 체크를 하고 내가 몰랐던 문장이나 몰랐던 단어나 생소했던 문장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이거에 걸린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1시간을 공부했다고 했을 때 1분치를 간신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에는요, 1시간 하면 2분치, 3분치 하고 있게 될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정리하는 단어의 수가 줄어들고, 10번 들어야 다 적어냈던 것 같다가 5번만 들으면 적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력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단어 실력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프 모르는데 왜 이런 그래프 있죠? 이렇게 된 거. 이거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저기 무슨 함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수학하신 분들. 지수함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느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더디 느는 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만 겪으면요, 나중에는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볼 수 있는 영어가,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영어가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2시간 동안 제 학생 보고 영어책을 읽으라고 하고 제가 영어책 읽으면 누가 많이 읽겠습니까? 제가 많이 읽겠죠. 그럼 저는 똑같은 2시간에 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맨날 유튜브 영어로 보고요. 맨날 그 네이버 안 보고 구글로 검색합니다. 영화 볼 때도 자막 안 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아까 8시간짜리 백워드 바이크를 탈 수 있게 되는 과정, 거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처음에 귀찮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시면은 앞에는 색인을 적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옆에는 단어를 적고요. 옆에다가 발음 기호를 적었습니다. 발음 기호는 제가 나중에 적었어요. 안 적으니까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음 기호 적을 때 유의할 것은 강세를 꼭 표시하십시오. 강세 표시 안 하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단어들이 많아요, 나중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밑에 definition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거는 영영사전인데요. 영영사전이 처음에 힘들다 그러면은 영한사전 이용하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영영사전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영사전을 이용하면 영영사전도 어차피 영어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설명 내용을 보면요, 우리 그 외국인들이 보는 영영사전하고 원어민들이 보는 영영사전이 다릅니다. 원어민들이 보는 영영사전은요, 단어의 정의를 되게 딱딱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는 영영사전은 Learner's English Dictionary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if you consider something, 지금 바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consider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법까지 정확히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I'm considering something이라고 하는 모양까지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냥 고려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고려하다라는 한국말하고 consider라는 영어랑은 용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졸업하다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나요, 여러분? 예, graduate이 떠오르죠. 근데 졸업하다라는 우리말하고 graduate이라는 영어랑 용법이 다르거든요. 콩글리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단어만 얘기하더라도 너무 오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 apparently 이런 말 들어보시죠. apparently. 뭐라고 외우셨나요? apparently. 명백하게라고 외우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럼 obviously는? obviously는 분명하게라고 그러더라고요. apparently는 명백하게고 obviously는 분명하게로. 그럼 clearly는? 확실하게랍니다. 우리나라 말 확실하게랑 clearly랑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 apparently하고 명백하게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어랑 묶게 되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정말 오버한 정말 오버스럽게 비유를 들어서, 야, 이게 제 이 비유 자주 주는데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해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저녁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난 미국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영어를 못하는데 생겼어. 왜냐면 사랑은 눈빛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가다가 미국인 남자친구에 전화했어요. Hey Mark, I'm dangerous.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I'm dangerous. I'm dangerous.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나 지금 위험해. 원래 이거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미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군이라면. I'm a dangerous, you're a dangerous woman. I'll be there right now.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재밌어서 한 건데 재미없었나 봅니다. 한국어랑 우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콩글리시를 양산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어랑 묶는 거 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어랑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요구하는 영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 적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단어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단어를 한국어랑 묶는 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 아들이 지금 고2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고2인데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맞다 내일 단어 시험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어 임마 그랬더니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0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봐봐 한번 봤더니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왼쪽에 단어 넣고 오른쪽에 한국말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200개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일 안 되면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기 진짜 한영민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놓고 이렇게 하고 놓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참 공부하다가 이러는 거. 아빠 뭐야? 인체하다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인체하다가 뭐냐는 거예요. 야,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인체는 사람의 인체 명사고 명사에 어떻게 그 동사에 쓰는 용언이 붙을 수가 있냐? 인체하다는 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일단 봤어요. 뭐였을까요? pretend였습니다. pretend. 거기 옆에 한국말로 인체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겠죠. 그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저한테 인체하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인체하다고 외웠겠죠. 그리고 내일 학교 가서 pretend가 나왔으면 옆에 뭐라고 적었겠어요? 인체하다고 적었겠죠. 그럼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시켰습니다. 단 안 시킨 게 뭐였냐면요. 단어 정리하고 받아쓰기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죽어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애가 학을 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 하고 그거 빼고 다른 걸 똑같이 시켰습니다. 얘가 2년 시켰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법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애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딴 애들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자괴감 듭니다. 근데 그런 콩글리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에요. 제가 그걸 막을 어떤 방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교육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단어만이라도 제대로 떠올릴 수 있어요. 단어만이라도 제대로 떠올리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소통이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예문을 적었는데요. 이 예문 부분은 지금 아까 나왔던 거 적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에서 주는 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why consider now라고 했던 받아쓰기 한 문장이죠. 그걸 적으시면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뭐만 보면 되냐면 예문만 보면 됩니다. 예문 보면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생각이 나겠죠. 맞죠. 그 뜻이었어. 생각날 겁니다. 보기만 하면 돼요. 이 이후로는 다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어는. 보기만 하면은 떠오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목적은 뭡니까? 써먹기 위함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로 안 써도 돼요. 보기만 하면서 떠오르고 그 상황이 같이 각인되기 때문에 떠올려 쓸 수 있고 눈으로 봤을 때도 상황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쌓여가는 게 영어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통역대학원, 통역대학원 갔는데, 보카바이블이라든지 또 요즘 인기 있는 책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책들. 그 책을 까르는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제목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선순위 영단어. 그런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해서 통역대학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해서 통번역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분과 아마 심도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1:1 대응으로 한국어랑 외웠을 지언정 나중에 영어를 접하게 되면서 이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아갔겠지요. 근데
단어책을 22,000이네 뭐 3,000개네 했던 걸 갖다 억지로 외웠던 것이 처음에 적응하기는 편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많이 돌아가야 했던 거죠. 저는 오래 해보니까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지 말고 애초에 처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 아닙니까? 단어 정리하라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린대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단어 외울 때 항상 단어책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걸 그걸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 2152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 언제까지 했냐면 10,000번 때까지 했습니다. 10,000번 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1년 만에 10,000번이 찾는데요. 자, 똑같은 시간을 18시간을 공부했는데 1번에서 1,000번까지 찾는 시간이 덜 걸렸을까요? 5,000번에서 6,000번 찾는 시간이 덜 걸렸을까요? 질문 의도를 이해 못했나 본데 1번에서 1,000번은 제가 며칠 걸렸냐면 한 보름 걸렸나? 그런데 5,000번에서 6,000번은 한 달 반? 2달? 이렇게 걸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 나왔던 걸 알면요 또 나와요. 그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어나요. 제가 왜 10,000번 넘고 안 했을까요? 제가 모든 영어 단어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뉴스에서 나온 단어는 모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상황에서 유추가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뉴스 2분짜리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30개면은 유추가 안 되죠. 근데 2분짜리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 한두 개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한국어 한자 여러분 다 아시나요? 아마 찾아보면 모르는 한자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죠. 그 정도가 저에게는 10,000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저만큼 영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구도 느낄 수 있는 저도 본인도 느끼고 다른 분들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 시간 이건 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글쎄 모르게 이 얘기하면은 또 힘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영어는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3개월 4개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뒤를 보셔야 됩니다. 2년 3년 4년 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즘에 이게 뜬다라고 하면 훅 했다가 잠깐 며칠 하다 그만두고요. 한 1년 지나서 또 훅 했다가 며칠 하다 그만둬요. 10년이 지납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 얘기를 바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통함기 복습인데요. 정리까지 끝났으면 이제 통함기 소리가 있다면 통함기를 하시고요. 글이라면 통함기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 있는 거를 더 추천하고요. 특히나 초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글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통함기보다는 여러 번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복습을 꼭 하십시오. 글쓰기하고 아까 제가 잠깐 썼던 말하기, 글쓰기하고 말하기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풋 연습하는 부분이에요. 글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일기를 권장합니다. 일기라고 해서 뭐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짧은 일을 에피소드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중얼거리기는 그걸 말로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꼭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일매일 하기 힘들어가지고 정례화시켰습니다. 잠자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중얼거리기. 점심 먹고 나서 반드시 일기 쓰기. 이렇게 꼭 매일 꼭 해야 되는 거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했어요. 이게 주는 효과라기보다는 이걸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많아질지 모르는데 쓰는 거는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정말 더디 늡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맞는지 쓴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지금 고2짜리 아이가 하나 있고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가 있어요. 얘가 한 4살, 5살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어릴수록 일찍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저희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왜? 아빠 오늘 일찍 오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발음도 이렇지 않죠. 4살이면 발음 안 좋아요. 아빠 오늘 일찍 오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잖아요.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요? 아빠 오늘 일찍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이 말을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고쳐주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차마 흉내는 못 내는데 학원에서는 흉내내요. 아빠 오늘 일찍 오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에게 고쳐주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어이구 우리 주아 알았어 아빠 오늘 일찍 올게 하고 갔겠죠.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얘가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거죠. 6살, 7살 되면 안 그래요. 아빠 오늘 일찍 왔으면 좋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 그거는
우리 선생님을 폄하하는 행위야 이러더라고요. 8살 때. 네가 폄하를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자, 아이가 말을 처음에 틀리게 해요. 누구한테 배우냐 말을. 원어민한테 배우죠. 원어민 누구 있어요? 엄마. 엄마가 고쳐주나요? 안 고쳐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큰 그림 그렸죠. 계속 인풋을 여러분이 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들은 거예요. 들은 게 나오는 거라고요. 누가 고쳐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좋은 걸 들으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엄마입니다. 그 다음 단어 뭔지 아시나요? 맘마입니다. 맘마. 아빠가 92 정도 된답니다. 지지를 먼저 배워요. 아빠는 지지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아빠가 90이라면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럼 엄마를 많이 배우겠어요? 맨날 애기 안고 엄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맘마 안마죠. 말은요. 들으면 어릴수록 잘 배우고요. 어른이 됐어도 여러 번 들으면 결국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떠오릅니다. 말을 고쳐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계속 들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통역대원 들어갈 때까지 제 글을 첨삭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첨삭 왜 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원어민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앵커한테 첨삭받았거든요. 뉴스로 받아쓰겠으니까. 근데 물론 들어가서 제가 애를 먹긴 했습니다. 주로 뉴스를 했기 때문에 캐주얼 턱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나중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미드하고 헐리우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글쓰기하고 중얼거리기 얘기했죠. 이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더스로 묶어놨었죠. 필사하고 쉐도잉이라고 묶어놨는데요. 필사라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필사는 영어로 보통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크립션의 방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뭐 유튜브 동영상에도 많고 유튜브에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필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사라 트랜스크립션은 그 어원상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옮겨 적는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받아쓰기도 필사입니다.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소리를 글로 적어내는 거고요.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눈으로 보고 덮고 다시 적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여러분이 Poll show 80% of Americans favorite 이거 들으셨죠? 근데 그걸 글로 한다면 글을 한번 읽어요. Poll show 80% of American fans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딱 덮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쓰는 거예요. 똑같이. 본문이 이해 안 되면 아예 못 쓸 겁니다. 근데 이해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관사 틀리고요. 수일치 틀리고 자꾸 틀려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요. 틀리는 부분들을 많이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저도 통역대학원에서 들어가서는 계속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트랜스크립션이고 또 트랜스크립션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건 트랜스크립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고급 영어 학습자들에게 알만한 방법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하나 쭉 읽어요. 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을 다 읽어요. 그리고 흐름을 파악합니다. 덮어요. 그리고 흐름을 기억해내서 내가 영어로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대부분 고급 학습자에게 어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통번역대학원 입시반 학생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한번 읽어요. 덮고 흐름에 맞게 흐름을 기억해내서 내 영어로 써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쉐도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도잉. 쉐도잉은 쉐도우가 원래 그림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이 사람이 한 말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소리가 들렸을 때 Poll show 80% of Americans favorite이 나왔으면 Poll show 할 때 Poll이 들어가요. Poll show 80% 이렇게 들어가면 Poll show 할 때 제가 Polls가 들어가서 그대로 한 박자 듣게 따라하는 건데요. 이게 학습 방법으로 정착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쉐도잉이라는 방법은 동시통역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시통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말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2학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처음에 훈련하는데 이런 걸 시키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부스에 들어가요. 통역 부스에 들어가면 헤드폰을 끼고요. 동시 통역할 때는 항상 한 귀를 열어놔요. 한 귀를 이렇게 듣고 한 귀는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놓냐면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내 목소리 못 들으면요. 말 어버버합니다. 여러분 저 이어폰 꽂고 노래 불러보셨죠? 옆에 듣는 사람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쪽을 열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 듣고 왼쪽을 열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듣고 있는데 한 3분 정도의 연설을 들려줘요. 그리고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100, 99, 98, 97, 96, 95 이걸 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리면 안 돼. 감점이야. 그래서 3분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들은 내용을 한국말로 바꿔야 됩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교수님이 그 연설문 읽어줘요. 그럼 저희가 그걸 쉐도잉해요. 듣는 걸 그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쉐도잉도 안 됩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근데 쉐도잉 하면 내가 말하면서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쉐도잉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잘. 예.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또 한국말로 바꾸는 그런 연습의 기법이었어요. 동시통역사를 배출하기 위한 연습의 기법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따라하게 되면 자기 톤이 좋아지고 액센트가 좋아지고 구문에 대한 이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영어 공부법을 누가 써서 전파가 된 겁니다. 근데 오래된 방법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 할 바에는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는 걸 저는 강조하고 받아쓰기를 강조하는데요. 왜 저걸 아더스에 뺐냐면요. 필사나 쉐도잉 말고도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화 한 편 다 외워봤니?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방법 중에 미드 공부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미드 공부 4회 뭐 4번 듣는 미드 공부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막을 놓고 본다, 두 번째는 영문 자막을 놓고 본다, 세 번째 뭘 놓고 본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미드를 듣고 이거를 한 번 볼 때는 자막 넣고 안 넣고라고 했죠. 그럼 그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큰 그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미드를 자막 없이 한 번 보고 두 번째는 영문 자막을 놓고 보고 세 번째는 한국어 자막을 놓고 보고 네 번째는 자막을 없이 보랍니다. 어떤 거 같나요?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느냐면 자막 없이 보는 거는 아까 제가 바레스 단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영문 자막을 놓고 보면 그거는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끄고 한국어 자막을 놓고 하면 그건 뭘까요? 그건 뜻을 파악한 겁니다. 나중에 안 보고 하는 건 그거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복습을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만큼 맞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추천하지 않냐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알겠네요. 한국어 자막을 보면은 거기 나왔던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겠네요. 너 약 먹었냐? 아까 뭐라고 했죠? 너 약 먹었냐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What's got into you? 근데 What's got into you가 왜 약 먹었냐인지, 약을 먹었던, 혹시 진짜 약 먹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지. 물론 그건 좀 웃기네요. 이 말이 정말 어느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고 진짜 무슨 뜻이고 요 단어는 뭐고 이거는요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쉽지만 쉬운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정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나왔던 What's got into you가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게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한 달에 한 편이라면 한 79세 정도에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기억날까요? 안 납니다. 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방법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그림 안에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다 활용만 하시면 모든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쉐도잉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필사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받아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많이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받아쓰기냐 아니냐가 아닌 겁니다. 전체 어떻게 시뮬레이션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안 잊어먹을 거냐, 어떻게 하면은 똑같이 시간 투자했을 때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